삼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14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9월 1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8월 16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계유월 을료일이 되겠고 일진은 을료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어느 일간이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일주의 천간을 일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월령,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죠.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보게 되는데, 오늘 일간은 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을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을이라고 하는 천간은 간목 다음으로 나오는 두 번째 천간이 되겠고, 간목과 마찬가지로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천간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갑과 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임계는 수가 되는 것인데, 오늘 일간은 을목이라고 해서 물상으로 보게 되면 나무가 되는 것이고, 기운으로 보게 되면 어찌의 간목과 마찬가지로 따뜻한 온기, 목화솜, 이불을 덮고 있는 그러한 엄마 품과 같은 그러한 온기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절로 봤을 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 을목 마찬가지로 계절은 봄이죠. 여러분 봄의 기운 어떻습니까? 겨울에 엄청 추웠다가 봄이 되면 따뜻한 온기를 갖게 되고, 또 봄은 여자의 계절, 가을의 서늘한 기운은 남자의 계절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봄이라고 하는 계절은 그러한 따뜻한 온기가 있고 아지랑이가 몽실몽실 피어오르는 그런 계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지지로 봤을 때는 인월, 묘월, 진월이라고 하는 동방이 동쪽이 되겠습니다. 인묘진월이 바로 봄이 되는 것이다. 이 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목이 왕한 목왕절이 되는 것이고, 또 색깔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청색이 되죠. 예를 들면 빨간 색은 뭐냐면 화는 붉은 적색이 되는 것이고, 금은 흰 백색이 되는 것이고, 수는 검은 적색이 되는 것이고, 토는 노랑 황색이 되는 것인데, 간목 을목이라고 하는 오행목은 파란 청색을 나타내고, 주관하는 신은 청룡이죠. 청룡, 좌청룡, 우백호라고 해서 이 인묘진 동방은 파란 룡이라고 해서 청룡이고, 그 다음에 금왕절인 신유수라는 백호라고 해서 하얀 호랑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신 중에서 가장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은 백호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인의 예지 신으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오행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간목하고 을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상으로 보게 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진 마음을 주관하는 것이 간목, 을목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간목 일간이라든가 을목 일간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온우독실하고 마음이 차분하면서 엄마 같은, 남을 이렇게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대체적으로 목일간인 사람들이 목민간이라고 해서 대민어무 좀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백성들, 옛날로 치면 백성이죠. 요즘은 이제 시민들이죠. 시민들을 잘 지도하고 인도해준 그런 목민간을 또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선사업 같은 거, 사회사업 같은 것도 간목 일간인들이 많이 하고, 또는 간목 일간, 을목 일간이 아닌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목이 세력이 있어서 목이 용신 또는 희신인 사람들이 또 여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경사업 같은 것들도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이라고 하는 것 다시 오행을 둘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을 때, 구분해 볼 때 을이라고 하는 목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있었습니다, 어저께. 그래서 간목은 양목이 되는 것이죠. 자,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봤을 때 성향적인 것, 성질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인 양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립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나무죠. 작은 나무가 아닙니다. 크고 굵고 향천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늘을 높은 줄 모르고 위로만 이렇게 크게 자라는 그러한 나무죠. 예를 들면 이솝 우화에 나오는 참나무와 갈대라고 있죠. 참나무는 간목이 되는 것이고, 갈대는 을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또 을목 일간인 사람들이 저거 그러면 갈대
때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꼭 을목을 갈대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국세가 좋으면 난초 수백억까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목대의 난초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을목인 것이고, 큰 나무, 참나무, 소나무, 전나무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간목인 것인데, 이 간목은 단단하고 곧고 큰 나무이기 때문에 성목이 되면 제목으로서 쓴다 그랬죠. 동량지목으로서 쓴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간목은 동량지목, 배를 만들거나 또는 큰 궁궐, 큰 집을 만들 때 석가래, 대들보, 큰 기둥으로서의 용도, 즉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을목 같은 경우에는 대립목이 아니다. 어떤 목, 양류목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뭐 버드나무 같은 거 있죠. 부드럽고 잘 휘어지고 작은 개념의 그러한 나무라기보다는 어떤 화초고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는 그러한 것이다. 부드럽고 유연하고 잘 휘어지죠. 그래서 간목은 단단하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용도, 제목으로서의 쓰임이 있다. 이렇게 보지만은 을목은 부드럽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쓰임이 없고요. 을목은 오로지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즉 목화통명이라고 하는 격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꽃을 피웠을 때 을목으로서의 가치와 을목으로서의 용도가 드러날 수 있고, 이 목화통명을 이룬 을목은 천하의 아름다움을 전파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고귀한 난초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을목은 뭐가 필요하다? 따뜻한, 온기 따뜻한 햇볕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 화만 있고 물이 없으면 뿌리가 마르고 줄기가 마르고, 그렇게 뿌리와 줄기가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꽃을 피울 수가 없죠. 물이 방연히 있어줘야 된다. 병화개수가. 그래서 을목을 배합하는 기본적인 용신지용법이 되는데, 예를 들면 해자, 축월 같은 겨울 같은 때는 화를 위주로 많이 쓸 것이고요. 여름, 사오미월 같은 때는 개수를 위주로 많이 쓸 것이고, 임묘진이라든가 신유술 같은 봄, 가을에는 상황에 따라서 뭐 개수를 먼저 쓸 수도 있고 병화를 먼저 쓸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원령에 따라서 참작, 개수, 용신을 지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뭐 간목은 어저께 설명드렸지만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하고 정화로서 간목을 경금을 단련해서 큰 제목으로서, 동량 제목으로서 만들어야지만 간목으로서 용도 쓰임이 나타난다. 그래서 같은 오행,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양목인 간목이냐 또는 음목인 을목이냐에 따라서 그 용신치용하는 법이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간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다음으로 월령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령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월주의 지지를 말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월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는 월지라고도 표현하고 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다른 연지, 월지, 일지, 시지, 네 지지 중에서 유독 이 월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 추동을 말하죠. 추나 추동의 개념을 말하는 것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 추나 추동 사계절의 의미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 이거를 보는 것이고요.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를 놓고 보게 되는데, 가령 예를 들자면 해자, 축, 월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죠. 겨울로 봤을 때 한열로 보면 차갑습니까? 뜨겁습니까? 굉장히 차갑죠. 그래서 제가 해자, 축, 월 같은 경우 임수, 개수 설명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영하 72도에도 사람이 살다. 근데 엄청나게 춥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필요하다. 왜냐? 너무 춥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서는 뜨거운 화가 있어서 중화를 시켜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월, 자월 같은 경우에는 뭐가 왕의 계절입니까? 예를 들면 수가 왕한 계절이고, 수가 왕하면 왕할수록 한기가 가중되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이거를 갖다 조절시켜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죠. 수가 왕하니까 예를 들어서 임수가 왕하다 무토로서 제방해야 되고 병화로서 따뜻하게 조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나오는 연유가 뭐냐면 바로 이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핵심이
신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뭐다? 중화된 사주가 굉장히 좋은 사주입니다. 중화된 사주라야지만 부귀영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중화를 잃게 되면 부귀영화가 아니라 매우 빈천, 빈한한 그러한 사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왕세환열을 볼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월은 유월이 되겠죠. 유월. 자, 유월이라고 하는 월령 안에는 뭐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절기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계절할 때 24절기를 말할 때 항상 월이 바뀌는 기준이 있다. 인월에서 묘월로 바뀌는 기준, 묘월에서 진월로 바뀌는 기준이 그냥 양력 1월 1일 또는 음력 1일 날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매 절기마다 바뀌는 기준이 달리 있다라고 했는데, 자, 6월은 어떤 절기가 있을까요? 6월은 바로 입추가 아니라 백로와 어떤 계절 추분이라고 하는 절기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분이라고 하는 것도 좀 나름대로 의미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6월의 핵심은 뭐다? 백로가 되어야지만 월이 신월에서 유월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래는 신유 술월이 자체가 신유술월이 다 가을에 해당이 되지만, 가을에 해당이 되면서 금왕절에 해당이 되지만, 신월은 제가 초가을이라고 했으면 6월은 중추라고 해서 금이 가장 왕성한 시절. 그래서 신월은 금이 어떻다? 임관지가 돼서 왕하고, 유월은 금이 제왕지가 돼서 왕하게 되니 신월과 유월이 12달 중에서 가장 금이 왕한데, 중요한 것은 같은 금왕절이라 하더라도 신월은 지장간이 무토, 임수, 그 다음에 경금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유월 같은 경우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습니까? 경금과 신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신월 제가 설명할 때는 무토는 있어도 격을 취용하거나 용신을 취용할 때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라고 했고요. 신월은 오로지 임수 경금만 용신으로 쓸 수 있고 격을 취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6월 같은 경우에는 경금, 신금 다른 불순물이 전혀 없습니다. 신월 같은 경우에는 물도 섞여져 있고요. 또 토도 섞여져 있기 때문에 금이라 하더라도 약간 탁기가 이렇게 서려져 있지만은 6월 같은 경우는 신금, 경금 말죠. 순수한 금만 들어가 있고, 특히나 6월 같은 경우에는 경금 같은 경우는 신월의 무토와 마찬가지로 용신을 취용하거나 격을 취용할 때 이 경금은 쓰지 않습니다. 6월은 그냥 쉽게 말하면 오로지 맑고 깨끗한 신금만 있다 생각하면 돼요. 경금하고 신금하고 어떤 게 더 깔끔합니까? 경금은 완철금, 금방 땅속에서 캐낸 원철이기 때문에 투박하고 조금은 불순물도 섞여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신금은 그야말로 맑고 깨끗한 금반지, 금귀걸이 같은 개념이죠. 도자기 같은 개념, 매우 깨끗합니다.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같은 금왕절이라 하더라도 신월보다는 6월에 금이 더 맑고 깨끗하다. 그래서 6월 같은 경우 개수일간이 됐든 임수일간이 됐든 수일간이었을 때 6월에 뭘 하기가 좋다? 금, 백, 수청하기가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6월에는 불순물이 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신월에는 임수가 있기 때문에 월령 스스로 물을 가지고 있지만은 6월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금만 있지, 여러분들 착각해서는 안 된 게 금이 있다고 해서 습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금만 있으면 금이 있어도 건조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금하고 6월은 신월하고 6월은 차이가 뭐냐면, 신월은 금이 왕하고 숙살기도 있지만 물기가 있어서 조금은 물기, 습한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6월은 그야말로 청량합니다. 기온은 하강되어 있지만 물기가 없기 때문에 6월은 건조하다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수를 용신으로 쓸 때 신월 같은 경우에는 임수를 가지고 있지만은 6월은 물이 없기 때문에 개수 또는 임수, 예를 들어서 무토기토가 일간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월령의 임수를 쓸 수 있지만은 무토기토 같은 경우가, 특히 을목 같은 경우가 6월에 태어났을 때는 물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개수가 있어 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신월은 임수를 가지고 있고 6월은 수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그런 것도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월, 6월, 특히나 지금은 6월이니까 6월은 금왕절이 되겠죠. 자, 금이 왕하면 왕할수록 뭐가 왕해질까요? 금은
수를 생하는 관계가 있으니 수가 있다라고 하면 금수가 같이 왕해질 것이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만 생하는 것이 아니라 목을 가는 역할도, 그 목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신월 6월은 금의 절지 또는 절퇴지가 있기 때문에 목은 약해지게 됩니다. 또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하게 되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이 금을 생하는데, 신월, 6월 같은 경우에는 금이 약하기 때문에, 금이 왕하고 토가 병지, 사지에 해당이기 때문에 토도 세력을 잃게 되는 것이고, 화토는 동궁하기 때문에 화 또한 신월, 6월에 굉장히 신유술월에 화토가 같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원령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들어가 있고, 이걸 보기 위해서는 바로 원령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원령을 통해서 최소한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유추할 수 있어야지만 뭘 할 수 있다? 사주를 명확하게 분석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금이 왕한 6월에, 금왕절인 6월에 일간 을목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가? 간목 같은 경우에는 작벌해서 제목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경금정원을 지용한다라고 하지만, 을목, 제가 설명할 때 을목은 화초와 같다. 특히 신 6월에 화초는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국화라든가 모스 같은 것이, 이렇게 코시모스 같은 것이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가을에도 꽃을 피워야 하는 숙명적인 태생이 바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인데, 자, 신월과 6월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월에는 원령 자체에 뭐가 있습니까? 임수든 계수든, 임수죠. 임수가 원령 자체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타 간지로 물이 없어도 그냥 원령에 있는 수를 쓸 수는 있겠지만은, 6월은 여러분들이 착각하기 쉬운 게 금이 있으니까 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금 안에는 순수한 금 덩어리만 있는 것이지 물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가을의 화초라고 하더라도 물이 없으면 코스모스, 국화가 마르지 꽃을 피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월의 을목 같은 경우에는 먼저 뭐가 필요하다? 내가 존립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을목이 죽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을목 입장에서 유금은 칠살평관이죠. 물이 없으면 그 날카로운 유금이 을목을 갖다 극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월 같은 경우에는 병화를 먼저 썼지만, 6월 같은 경우에는 인성인 개수를 먼저 쓰는 것이 좋다. 선생님, 임수는 안 될까요? 물론 당연히 개수 없을 때 임수 쓸 수 있겠지만은, 을목은 임수 쓰는 것보단 정인이지만 개수 쓰는 것을 더욱더 좋아라 하고요. 개수, 금왕절인 6월에 개수까지 얻었으면 물론 을목을 생조해서 을목의 뿌리를 배양하는 것이 좋겠지만, 6월은 어떤 계절입니까? 숙살 지기가 엄청나게 강한 때에서 개수만 떨렁이게 되면 사주가 한습해지겠죠. 철학 맞게 되고 옹색해진다. 그래서 개수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병화를 얻어서, 개수로서는 금의 기운을 설해서 금생수에서 수가 을목의 뿌리를 배양하고, 병화를 얻게 되면 기운을 따뜻하게 해주고 금의 기운을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 당연히 을목이 지지로 인목이라든가 묘목 등에 뿌리를 둘 수 있으면 금상첨화겠지만, 간목은 반드시 뿌리가 있는 것을 좋아하지만, 을목은 솔직한 말로 난초 같은 경우는 뿌리가 이렇게 튼튼하지 않더라도 꽃을 피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양목은 남자는 주머니가 두둑해야 되는 거고, 여자는 주머니가 두둑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워야 된다. 그래서 을목은 병화 개수를 펴서 꽃을 피우면 나머지는 남자가 알아서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을목은 굳이 지지로 뿌리가 강할 필요는 없다. 조금이라도 차근만 할 수 있으면 상관없지만, 간목은 뿌리를 튼튼하게 되어야 된다라고 한 것까지 여러분 생각하시고, 간목이 6월에 태어났을 때, 을목이 6월에 태어났을 때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시고,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은 을목일간이 되겠고요.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6월이 되겠습니다. 일간과 월령의 특성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의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 중요한 거,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
격국을 본다라고 하고요.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 격국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일간과 원령의 특성 다음으로 살펴봐야 되는 그런 핵심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간혹가다 격국 용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격국과 용신을 사주를 분석하는 하나의 도구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세한 아주 섬세한 그 색을 보려면 돋보기라든가 현미경 같은 것이 있어서 확대를 해서 본다라고 봐서 우리가 좀 이렇게 인지를 하잖아요. 사주 8글자가 있으면 이 사주를 어떻게 봐야 될지 우리가 잘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는 툴을 봐는 수단, 사주를 분석하는 수단이 바로 격국과 용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간. 역시나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일간과 원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데, 자, 일간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라고 하고요. 얼지는 유금은 음금이 되겠습니다. 음목이 음금을 받습니다. 음대 음의 관계. 근데 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을 극하는 금금목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얼지에 있는 유금이 일간인 나를 극하죠. 나를.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 극아자 관성이라고 쓰고요. 참고로 내가 극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극자라고 하고요. 이거는 재성이라고 쓰죠. 재성은 재물, 재물로도 보고 철로도 보고 와이프, 내 배우자 말하는 것이죠. 여자. 그 다음에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 입장에서 남편이 되는 것이고, 법이라고도 보고요. 윤리 같은 개념. 그 다음에 뭐로 볼 수, 도덕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법, 윤리, 도덕 같은 개념, 나를 관리해주고 나를 보호해주는 개념이 바로 이 관성이라고 봤을 때, 관성은 기본적으로 좋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원래 극의 관계는 공멸의 관계가 아니라 공생의 관계, 공생관계, 공생관계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이 극의 관계가 서로 균형을 이루지 못했을 때는, 그때는 그야말로 극함의 관계가 된다, 공멸의 관계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관성이라고 하는 것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정관과 편관으로 구분해 볼 수 있고, 편관은 다시 말로 칠살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정관, 편관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처럼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반대로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정관이라고 하고요. 편관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처럼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음대 음의 관계 또는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편관 칠살이라고 하는 것이니, 오늘은 음목이 음금을 받기 때문에 편관 격이 된다 또는 칠살 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6월이라고 하는 계절, 12달 중에서 금이 가장 왕한 계절이죠. 숙살기가 왕성한 그런 계절이 되면서 금이 아주 깨끗한 그런 시절이다라고 하는데, 일간이 임수, 계수 또는 신금, 일간, 병화, 일간이 아니고서는 굳이 금백수성을 논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자, 일단은 금이 왕하고 일간, 을목은 약하죠. 신약, 살, 칠살이니까 신약, 살, 왕한 사주 또는 살중, 신경한 사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6월의 을목 같은 경우는 가을의 화초와 같다 그랬죠. 예를 들면 국화 같은 개념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코스모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8월 같은 경우는 금기가 굉장히 왕한 시절이기 때문에 한기가 발생을 하죠. 꽃이 피어 있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하얗게 서리가 내려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풀이라고 하는 것, 화초라고 하는 것, 하다못해 배추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리를 맞게 되면 얼게 되죠. 얼게 되면 바로 죽게 되어 썩어버리죠. 그래서 6월의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 을목이 약한데 왕한 서리가 내려서 허옇게 덮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급선무가 뭐예요? 저 금의 기운을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것이 바로 필요하겠죠. 그럼 뭐가 필요하든 따뜻한 온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6월의 을목은 반드시 화를 얻어서 6월의 숙살의 엄숙한 기운을 갖다, 숙살지기를 갖다가 빨리빨리 따뜻하게, 즉 서리가 내려도 빨리 해동을 시켜서 서리가
얼어서 을목을 극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화를 먼저 봐야 되겠죠. 당연히 정화도 쓸 수는 있겠지만 정화를 쓰는 것보다는 병화를 쓰는 것이 공력이 월등하게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병화를 얻은 연후에는 개수를 얻어서 을목의 뿌리를 배양해 주어야지만 을목이 꽃을 화사하게 피울 수 있겠다. 역시나 을목은 병화 개수 병화를 떠나서는 용신치용할 것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만약에 6월에 을목이 됐는데 수가 너무 많다 그러면 무토를 치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용신을 치용하는 기본 것이죠. 그러니까 병이 있을 때 약을 치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병중 득약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병이 있는데 약을 얻어야 된다. 근데 기본적으로 6월의 을목은 금이 왕한 것이 병이 되는 거니까 병화로서 따뜻하게 해준 연후에 병을 치유한 연후에 개수로서 을목을 생조해 준다라고 하는 기본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일지 보게 되면 다시 유금을 봤습니다. 금왕절인 6월에 다시 유금을 봐서 을유일지가 되고 금기는 더욱더 강해진다라고 볼 수 있죠. 일지가 아니라 연지진도 진유합금이 되죠. 그래서 간목도 마찬가지고요. 을목도 마찬가지로 뭐죠? 가을에는 추불 용토라고 하는 것이 목은 약한데 금이 왕한 상태에서 재성인 토를 보게 되면은 재성은 금을 생하고 그 금은 나를 공격하게 되니 부건파처라는 말도 있습니다. 부건파처 일간이 왕한 남자가 철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간목일간이나 을목일간이 신유월이 태어났는데 재성을 받다 엄처시야 아주 그냥 독한 여자를 만날 수도 있다. 근데 예를 들면 자기가 이제 못난 짓을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부건파처라고 하는 뜻은 남편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처가 악처란 얘기라도 라고 이렇게 많이 씁니다. 부건파처 참고로 한번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월간의 개수가 도출되어 있다. 화는 보지 못했지만 금의 기운을 개수가 설해서 이거는 뭐죠? 살중신경을 갖다가 인수가 살인상생해주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라고 보고, 연간의 간목은 역시나 약한 을목을 도와주는 그런 길신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등락개간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냥 화가 있으면 간목은 화를 생주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을목 입장에서 그래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보다 인성인 개수하고 간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화를 보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급선무가 아닐까, 사회가 너무 한습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생시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시가 들어오죠. 병자시.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자수를 얻었죠. 개수가 이제 뿌리를 하나 더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병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조우한다. 이렇게 보는데, 잘 보면은, 병화가 있습니다만은 병화가 지지 뿌리가 하나도 없죠. 일간 을목도 연지 진중에 있는 을목이 간신히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일간 을목이 왕하지도 않습니다. 상간도 왕하지도 않죠. 이건 뭐냐, 운은 목화운으로 가야지 된다. 병화를 봐서 무조건 좋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용신으로 써야 될 용신과 일간도 어느 정도 뿌리가 있어야지 좋은 사주임에도 불구하고 병화 을목에 다 뿌리가 없는 것이 좀 단점이겠죠. 그래도 운이라도 좀 목화운으로 가서 일간과 화가 좀 세력을 얻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병술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술시가 되게 되면 좀 장점 뭐냐면 병화가 미약하게라도 병화가 술에 통근할 수 있다고는 보지만 역시나 을목 자체가 뿌리를 얻은 것은 아니죠. 그러면 이제 병자시냐 병술시냐, 화를 관점으로 해서 조후의 관점으로 두고 봤을 때는 남자의 경우는 병술시가 좀 더 좋아 보이고요. 여자의 경우는 병자시가 좀 더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역시나 일간 을목이 뿌리가 약한 것은 어쩔 수가 없다라고 볼 수 있죠. 정축시, 정해시도 화를 보긴 봤습니다만은 병화보다는 정화는 더욱더 뿌리가 약하면 용도가 크게 떨어지죠. 역시나 간목이 생겨준다 하더라도 화의 공력이 떨어진다. 유축 해금이 돼서 을목은 좋을 이유는 없고, 정해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해수는 물이지만은 일간
간목에 해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래도 뿌리가 없다 하더라도 정화가 있고 간목이 정화를 생주해 준다라고 하는 점, 구조는 나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을목이 뿌리를 얻었다는 것이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남자보다는 여자로 태어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썩 나쁘지 않다, 괜찮은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딸로 태어난다라고 하면 저는 좀 늦더라도 요거는 정해시를 좀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나머지 이제 무인시 보게 되면은, 무인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을목이 인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인중에 있는 지장간 병화로서 미약하지만 조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무토가 있어서 개수를 파는 것이 문제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이걸 어떤 사람들이 자꾸 무게 합화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게 합화, 이거 합이 되지 않는데 자꾸 합화가 돼서 그 화가 조우한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경우를 봤는데, 이거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원격대에서 합의되지 않는다가 원칙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무게 합의되지 않고 무토가 개수를 판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간목이 무토를 제해 주어야지만 개수를 우리가 보호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결국은 토가 금을 생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좋지 않은 그런 구조죠. 이거는 뭐냐면 을목이 뿌리를 얻었다라고 하는 정도 외에는 무토가 투출된 것은 결코 좋게 보기는 좀 어려운 구조가 되는 것이고, 묘유충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생각할 겨를도 없고요. 경신시, 신사시 절대 저는 좋게 볼 수는 없는 그런 생시, 굳이 또 임수가 투출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 개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에는 화를 보더라도 신사, 이모시 같이 화를 보더라도 천간에 신금, 임수 투출한 것은 썩 좋아 보이지 않는 구조가 되겠고요. 갑진시도 결국은 금 왕절에 다시 금이 왕해지는 것이니까 사주가 좀 편고해지는 그런 단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딴 거 필요 없고요. 여명으로 태어난다, 그냥 저는 정해시 한나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남자로 태어난다라고 하면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오늘 태어나야 되면은 이런 거죠. 화를 그냥 보는 게 좋습니다. 병술시, 무인시 같은 경우 무토가 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남자는 병수시 아니면 무인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병화가 투출되면 을목이 뿌리가 약하다고 하는 점, 무인시가 되면 을목은 뿌리를 얻지만은 수기가 수를 파악하는 단점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금수운으로 갈 거니까 무인시도 남자 입장에서는 그냥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생시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